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수함수. 우선 1번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 fx가 자, ax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근데 a가 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죠? 선생님이 지수함수 말한 게 아니지. 자, 우리가 원래 지수다라고 하는 케이스에서 미체는 원래는 어떤 단서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이너스의 3승 이런 것도 지수가 되고요. 그죠? 뭐 마이너스 2의 2승 짝수든 홀수든 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혹은 뭐 1의 몇 승이요. 뭐 그죠? 1의 뭐 3승이요. 뭐 이렇게 어쨌든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단서가 붙는 것은 왜 붙는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수 함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수 함수하고 우리가 뭐야? 로그 함수하고 같이 연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로그 함수가 어느 범위 안에서 로그는 무조건 실수 범위 안에서 정의가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지수 단순히 연산할 때는 지수는 다른 전제 조건이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함수화 시켰을 때는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자, 지금 뭘 말하냐면 얘는 y는 ax승 지수함수화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f3 다음에 뭐 2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한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것은 솔직히 여기 뭐 2번, 3번, 4번, 1번도 뭐죠? 대입해보면 되는 겁니다. 대입해보면. 그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F3이다? 그래, 그럼 함수 그 모양 그대로 F3, X자리에 3, 그 뭐야? A의 3승은 얘 A의 1승 곱하기 A의 2승. 그럼 뭐가 되죠? A 1 더하기 2, A의 3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해서 뭐 얘는 참이다?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대입하면 되겠죠. 뭐 루트 12다? 그럼 12의 2분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거는 요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데, 이런 거 있죠. 다음 주어진 함수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떠한 주어진 함수의 기하학적 특징 혹은 그 함수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을 뭐로 말로 주절주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와 식으로 표현하는 케이스. 뭐지? 뭐 대표적인 뭐 이런 게 있겠네요. f-x는 fx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같은 케이스 우리가 주어진 함수 fx가 무슨 함수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우함수. 그렇죠. 우함수. 그 우함수다라고 하는 것의 기하학적인 특징은 뭐죠?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쵸?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 y는 뭐 x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2 마이너스 2, 4. 그죠? 뭘 말하는 겁니까? f2도 4고요. f-2도 4라는 소리야. 즉 우변의 사사가 같으면 좌변 길이도 어떻게 된다? 같다 이거겠죠? 그래서 f2와 f-2, 즉 fx는 f-x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되는 거 우함수 y축 대칭이다. 여러분들 지금 상학함수 배웠죠? 그죠? 지금 상학함수 그래프 배웠지? 그러면 봐봐봐. 예를 들어서 y는 sin x 어떤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얘 사인 함수의 사인 함수 요 함수식을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fx는 f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죠? 주기함수죠. 2파이마다 같은 값을 간다는 겁니다. 그죠? x가 0 대입해 f0이나 f2파이나 같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0과 2파이가 똑같죠? 파이만큼 갔어? 그럼 f파이나 f3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수에서 주어진 어떤 함수를 갖다가 표시하는 규칙, 약속이란 말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있죠? 지수함수다 라고 하는 케이스에서 뭐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주어진 함수가 다음 같은 규칙 갖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fx 곱하기 fy가 뭐야? fx 더하기 y. 다음 주어진 함수가 다음 같은 규칙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식이 나와. 그럼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거야? fx 곱하기 fy가 fx 대 y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만족하게 하는 fx는 무슨 함수다? 지수함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죠. 얘가 fx가 만약 ax다라고 친다. 이게 뭐죠? ax승 곱하기 ay승은 뭐가 되는 거야? ax 더하기 y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또 하나 더. 우리가 지수함수 배우면 로그함수도 배우시죠. 그죠? 다음 달에 나오겠죠. 미리 예습 한번 해봅시다. 그럼 로그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다음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게 로그함수다. 즉 x 더하기 y는 뭐다? fxy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겠죠. 아, 잠깐만. 쏘리. 잘못 적었어요. fx. 미안. fx 더하기 fy는 fx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살짝 돌리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진수성질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로그, 그냥 밑을 10으로 하는 상위로 칠게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는 뭐죠? 로그, 우리가 진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소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수두로 빽빽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건 우리한테 뭘 말해준다? 지수함수 말해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함수, y축 대칭을 말하는 것처럼 얘 같은 케이스 우리가 지수함수, 얘 같은 케이스는 뭐다? 로그함수. 자, 뭐다?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살짝 한 번만 돌아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적어놓으십시오. 자, 됐고요. 다음 4번 또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 fx가 2분의 자, 이놈의 역함수 f 인버스죠. 가 gx라고 할 때, 자, 뭐라고요? g 4분의 3? 4분의 3 모르겠어요. 뭐 얘를 때려 놓을게요. 그죠? 얘 k값을 구하십시오. 그죠? 자, 얘 같은 케이스는 선생님이 몇 번씩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2학년 이상 그 다음에 수능 이제 모의고사 갔을 때 역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역함수식을 제대로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 선생님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뭐야? 역함수 구하는 게 정말 너무나 쉽게 나오는 케이스. 그리고 역함수식을 레알 구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런 것은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참 쉽게 나오는 문제. 그건 뭐야? 진짜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이외에 이런 함수들 같은 케이스를 자, 뭐죠? 얘는 정확하게 쓰게 되면 fx는 뭐야? y는이죠. 그래서 y는 하고 돼 있는 얘 함수를 그래프를 갖다가 x는으로 바꿔서 x는으로 정리가 되면 x와 y를 싹 자리 바꿔서 하는 거. 그죠? 그게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구하기에는, 그죠? 이게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역함수의 성질만 이용하는 거죠? 자, 갑니다. 이거죠. G 4분의 3이 K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뭘 말해주는 거야? F, 얘 역함수가 얘니까 F, K가 얼마다? 얘가 4분의 3이다 라는 소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함수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 X, 이게 fx였으니까 원래 X자리에 K 들어갔으니까 K 그대로 대입합니다. 2분의 2 K 빼기 2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산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죠? 2의 K승 빼기 2의 마이너스 K승 2 곱해줍니다. 그죠? 그럼 양쪽 곱해주면 얘가 뭐 돼? 2분의 3.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2K승, 얘는 그러니까 다 있으면 이거죠. 2의 K승 빼기 2K승분의 1, 2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대로 놓고 산수하셔도 되고, 그럼 2의 K승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뭐 A라 치워놨냐면 A 빼기 A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그 양쪽에 A 곱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죠? 요건 요렇게 산수하는데 자 나중에 지금 요런 형태 말고 조금 더 다르게 좀 나올 때 선생님이 조그만 문제 좀 우선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 지금 요것도 물론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역함수를 레알 구하지 말고 성질 이용해서 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런 거 잠깐 볼게요. 얘 주어진 함수 fx를 선생님이 조금만 바꿔서 2분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하다면 선생님이 좀 그래프 그려봐라 라고 할 텐데 수원 여기 지수함 그러니까 수원도 너무나 중요해. 수원도 너무나 중요한데 우선 선생님 오늘도 수투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다르게 깊게 설명할 게 좀 부분이 있어서 시간 조금만 최대한 줄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말이 빠른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집중 절대 놓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원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할 때 훈련시키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수 함수를 배우는 거잖아. 그럼 함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냐면 그래프 싸움이야. 그림 그리는 싸움입니다. 해서 얘 그림 그려봐 라고. 그럼 얘 그리고 나면 얘도 그려봐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얘 그림 그려봐 라고 했을 때 봐라. 요건 지울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정말 간단한 거. y는 x제곱 플러스 x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 그림 그려봐 라고 하면 당연한 그림이다. x로 묶어서 0과 마이너스를 뭐 이렇게 해서 아래를 볼록 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 얘가 원래 태색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fx는 그럼 얘가 gx 더하기 hx. 여러분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끊어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gx 얘를 hx야. 다시 말해서 y는 fx다 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이거면 fx라는 놈은 gx하고 hx를 더한 값이야. 근데 이거 뭐냐면 xxx 모양이 똑같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같은 x에 해당되는 y값 같은 x 대 y값 두 개 y값 더해서 하나의 y값 이렇게 얘는 좀 더하기니까 그런 형태야.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케이스죠. 얘는 뭐 이렇게 자 gx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는 gx가 x제곱이라는 소리고 hx가 x라는 소리야. 그럼 gx 함수의 그래프부터 그리면 이런 겁니다. x제곱. 그다음 hx 얘는 뭐야?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fx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f1이다 라고 하는 소리는 함수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 x 자리 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g1이다 1 h1이다 1.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즉 얘가 1일 때 요 1 더하기 1에서 2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찍히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합쳐지면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x가 x가 더해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도 다른 시점에서도 보는 겁니다. 쪽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잘 봐봐. 그럼 얘 같은 케이스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얘 y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씩 내가 딱 길라잡이를 딱 해주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공부를 정말 서울대 연고대 가는 공부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 하나 선생님이 딱 알려줬다. 더 좋은 거는 선생님이 이런 말 해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잠깐만 얘 함수 내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솔직히 수학에 대한 눈이 빵 떠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학이 내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공부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한 게 이제 중2 때부터인데 그때서야 뭐에 빠졌냐면 함수에 빠지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야 수학이. 함수를 빠지고 나서. 그래서 그 당시 중2와 중3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어느 문제지 뭐 예를 들어 지금 요즘
같은 뭐 센수학이다. 그럼 센수학을 하면은 센수학에 있는 그 한 권에 있는 함수식 전체를 다 그림을 다 그렸어.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한두 문제는 뭐 이거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세요. 점 찍어서 뭐 모르는 종이 뭐 이렇게 있잖아. 그거 빼고 맨 뒤에 있는 것까지 3차 함수도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어. 다. 그러니까 함수는 그래프 그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화학에서 주기율표 외우면 다 게임 끝나는 것처럼 그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세상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수학 세상이. 그래서 봐봐. 이런 것도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의창학수를 가는 거야. 봐. 그럼 얘 이렇게 해.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아, 2x.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y는 2x승이란 그래프와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지수 함수야. 그럼 지수 함수 무조건 그래프잖아. 그럼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왜? 여기 지수 함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 기본적인 거잖아. 간다. 자, y는 2x승. 아, y는 2x승 이런 그래프겠죠. 조금 어떻게 그릴게요. y는 2x승이고요. y는 2-x. 다시 말하면 2분의 1 x승. 감소함수죠? 얘 같은 케이스는 뭐죠? y축 대칭이죠. 우함수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라고 우리가 아까 했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죠? x의 마이너스 x의 우함수. y축 대칭. 이런 그래프죠? 그죠? 그럼 잘 봐봐. 얘 두 개인데, 봐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죠? 더한 개수만큼 나눴다. 3개를 더했는데 3으로 나눴어. 4개 더했는데 4로 나눴어. 이건 바로 뭐야? 평균의 개념이야. 그지?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봐서 국어, 영어, 평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잖아. 평균이야.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 같은 x값 선상. 알파, 뭐 별표라죠. 별표에 대한 얘 y값, 얘 y값. 이 y값, y값에 나누기 2. 이거라고요. 지금 뭐죠? 얘와 얘 두 개 더해서 평균. 얘 두 개 더해서 평균. 이런 값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 그럼 0일 때 뭐죠? 얘가 1이죠? 정점 0,1을 지나죠? 그러면 1 더하기 1 나누기 2 똑같이 1이잖아. 그럼 뭐 봐? 1 더하기 1 나누기 1의 평균. 1 더하기 1의 평균. 1이잖아. 그럼 나머지 값은 어떻게 되겠어? 자, 그럼 한번 대략 해볼게요. 얘 더하기 얘.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했는데, 잘 봐봐. 이것을 갖다가 예측해보면, 자, 얘는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우리가 뭘 배웠죠? 극한을 배웠습니다.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 x가 무한대로 가. 다시 말하면 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2분의 1 x승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얘가 0으로 가. 얘는 계속 커져가잖아. 결국에 얘 더하기 얘인데 얘는 뭐야? 더해지는데 의미가 없는 0 값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냥 얘의 이놈값의 평균 값만 된다는 소리겠죠. 맞습니까? 얘는 0이니까 더하기인데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쪽에서 누가 의미가 없어져? 얘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그래프가 되는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무슨 그래프죠? 우함수죠, 얘도. 우함수죠. 잘 봐. 얘 그래프 서유 다시 했습니다. 봐. 파란색으로. 얘 함수 fx예요. 닌 2분의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인데, 잘 봐. 앞으로 여러분들 배우는 고3 마지막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함수의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다시 말하면 기하학적으로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 판별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적분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매번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 아니야. 판별하면 돼. 판별. 뭐냐면 무조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잘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 즉 뭐냐면 f 마이너스 x 해볼게요. f 마이너스 x 뭐죠? 2분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x니까 x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는 어떻게 되죠? 같죠. 즉 맞죠?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앞뒤로 바꿔 똑같잖아. 즉 fx는 뭐가 됐어? f 마이너스 x. 이게 됐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는 소리야? 우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냐면 어떤 주어진 자료에 f 마이너스 별표값이 주어져. 근데 툴툴해서 결국에 내가 마지막에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 문제에서. 2줄, 3줄 정도 가게 되면 결국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분석, 설계식 했을 때 설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딱 구해보니까는 f 마이너스 별표가 주어졌는데 f 별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딱 뭐야? 우함수야. 그럼 f 별표를 진짜 레알 구하고 있으면 빙신되는 겁니다. 이런 함수에서. 뭐죠? 우함수니까 답이 주어진 거지. f 마이너스 별표값이 주어진 거잖아. 그럼 그게 f 별표값이거든요. 분석을 하다 보면 시간에 답이 주어진 것도 꽤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늘상 말하는 공식, 꼼수 쓰는 친구들보다 개념의 개념 바닥을 빵 치면 훨씬 더 문제 빨리 푼다는 소리야. 알겠죠? 얘가 말해주는 소리가 뭔지 정확히 들으면. 자, 그러면 조금 더,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다른 거다. 자, 그럼 잘 봐봐. 얘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럼 다시. 얘는 뭘까요? 2분의, 얘는 무슨 함수일까요? 판별하려면 뭐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된다니까? 그죠? 쌤이 토요일 날 좀 할 때는 이런 거 좀 위주로 할게요. 계산자를 연습하는 것도 주중에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x 함수 그 모양 그 자리 x 대신 마이너스 x 2분의 2에 마이너스 x 빼기 2에 마이너스니까 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앞뒤로 바뀌면 부호가 바뀌잖아. 즉 얘는 뭐냐면 원래 주어진 fx가 뭐 대입한 거죠? 그것도 앞에 마이너스 생기면 요게 플러스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f-x가 마이너스 f 퇴 뱉었어. 기함수죠. 원점 대칭이죠. 맞습니까? 요거 하나 더 적을게요. f-x가 마이너스 fx 얘는 뭐라고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고 얘는 뭐다? 원점 대칭. 자, 확인!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 이렇게 해볼까요? gx라고 하는 것을 2x승 hx를 갖다가 2에 마이너스 x를 할게요. 그럼 gx 함수의 그래프 조금 어떻게 그리면 이런 함수 2x승 hx 이렇게 2에 마이너스 x. 자, 근데 얘는 뭐죠? 얘네 두 개를 같은 x값에서 뺐죠?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0일 때는 얼마죠? 1 빼기 1이니까 0이죠. 여길 지났죠. 맞습니까? 다음에 잘 봐봐. 누구한테서 누굴 빼는지 잘 봐봐. 2의 x승에서 2-x를 뺐어. 그럼 우변이요. 우측, y축 우측에서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가 되죠. 근데 위에 게 당연히 크잖아. 그죠? 그리고 결국에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 0에 수렴하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것 값이 가까워지겠죠. 얘 빼기 얘인데 얘가 0이잖아. 얘 값이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여기 양수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에는 얘랑 비슷해. 그러다 보면 얘랑 비슷해져. 그래서 뭐가 돼? 이렇게. 왼쪽 갑니다. 누구 빼기 누구야? 아래 것 빼기 위에 거죠. 아래 것 빼기 위에 2x승이 있잖아. 아래 것 빼기 위에 거죠. 근데 아래 게 뭐야? 더 작지? 다 작은 것 빼기 큰 거잖아. 그러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결국에 또 뭡니까? 얘는 0에 가까우니까 거의 나중에는 얘 값이 그냥 얘 값의 마이너스 값만 되겠죠. 왜냐면 0 빼기 요거 값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마치 3차 함수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개형은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뭐 3차 함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면 어떤 함수 딱 이렇게 그래프 보면 아 얘가 y는 x 함수이다 이렇게 단정을 못 지어. 이런 함수도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기함수. 그럼 얘도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나왔냐면 뭐 구하고자 하는 게 이러는데 예를 들어 f 여기서 이게 f였으니까 f 3의 값이 나왔어.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 f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래. 그럼 결국 뭐야? f 3의 값이 별표가 나왔으면 f 마이너스 3은 뭐야? 마이너스 별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적어놓으십시오. 그래프 그리는 요령 어떻게 해서 각각을 쪼개서 다른 함수로 봤습니다.
집에 가서 다른 함수 같은 데도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다 좋은 문제고 다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시간 관계상 양해를 부탁하고 뭐 기본적인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자 얘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한다. 뭘 이용하는 하는 거죠? 산술기하평균 이용하는 거죠. 산술기하평균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 자,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단서, 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떠한 컨디션을 만족해야 돼? 둘 다 양수라는, 그렇죠. 둘 다 양수라는 전제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났을 때 우리가 뭐 했더라? a 더하기 b에 나누기 2가 루트 a,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산술. 이게 바로 뭐냐면 수학적인 평균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국어, 영어 평균을 두 개 됐을 때 더해진 값으로 나눈다. 얘는 뭐냐면 기하학적으로 했을 때 기울기의 평균인데 그 교교 과정에서 증명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나도 정수처럼 수학 한번 해볼까? 수학 가게 되면 다시 배우게 돼요. 기울기에 대한 평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우선 원래 완성된 형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태어나서 다행인 겁니다.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조합 평균은 지금 교과과정 왜? 라고 해서 다 빠졌는데 어쨌든 원래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데 얘 2가지만 공부하죠. 근데 얘 같은 케이스는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2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뭡니까? 산술, 기하 평균이 응애하고 탄생된 이유는 왜 탄생됐죠? 얘 왜 나온 거야? 산술, 기하가 응애하고 탄생된 이유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죠? 뭐냐면, 자, 이렇게 되죠. 자,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x가 실수야.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얼마다? 실수. 모르죠. 그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3.001, 좀 더 쓸까? 3.00001? 잘 몰라요. 근데 얘가 자연수한 조건이 아닐 때. 근데 여기다 뭐야? 등호가 딱 들어간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최소값 얼마입니까? 3. 그죠? 자연수든 실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즉, 뭐냐면, 얘 같은 이런 부등식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 뭐다? 최대값, 최소값. 즉, 얘가 최소값이죠. 왜냐면 얘보다 같거나 쫙 크니까 같아지는 최소값이잖아. 얘가 최대값이죠. 같거나 쭉 작아지니까 같아지는 최대값이죠. 그거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얘가 응애! 하고 탄생된 게 뭐라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져진다? 등호가 성립할 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까지 있죠. 단, 등호는 이겁니다. 그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컨디션이 뭐냐라는 케이스죠. 어떨 때죠? 두 개가 같을 때죠. 그죠? 5, 2분의 10, 루트 25. 같죠? 그래서 A는 B다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추리논술할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강조할 겁니다. 이렇게만 다 써. 그럼 20점짜리야. 한 문제. 근데 이렇게만 다 쓰는데 다 맞았어. 근데 15점, 16점, 14점밖에 못 가져가. 왜? 요거 하나 조건을 안 써서. 그래서 이 조건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논술에서 얘를 만족하게 하는 그래서 X값은 얼마다 이렇게 또 구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쓸 때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중요해.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가 뭘까요? 산술, 기하를 딱,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 있죠? 이렇게 나왔어. x가 2보다 크는 것 같을 때 x 더하기 x-2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잘 봐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얘는 상수니까 답에 영향 미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놈의 최소값이 전체 최소값, 이놈의 최대값이 전체 최대값이야.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양수 맞죠? 얘도 양수 맞죠? 그죠? 어이구. 얘는 이렇게 할게요.
분모 있으니까. 둘 다 양수 맞죠? 자,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 이렇게 할까요? 그럼 내가 얘 쓰게 되면 이렇게 돼. x-2 더하기 3 크거나 같다. 2배, 얘네 두 개 산술기에 쓸 거야. 그럼 x-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은 틀린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야, 이거 식은 틀린 게 아니야. 다만 답이 안 나오는 방법일 뿐이야. 라고 하는 케이스야. 이게 틀린 게 아니야. 다만 답이 안 나오는 방법일 뿐이야. 왜 답이 안 나온다? 산술기의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 그동안 문제 풀었을 때 보면 가만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정수님께 말한 게 진짜 사실인가 확인해봐. 뭐가 돼 있어? 그동안 전부 다 근호안에 미지수가 다 없어집니다. 아니면 얘 값이 뭐야? 이거 값이 얼만데? 모르잖아. 그래서 고교서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전부 다 적용된다는 식 변형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식 변형은 절대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냐면 이렇게 됩니까? 그럼 x-2 플러스 얘가 뭐 하면 돼? 5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뺐으면 뒤에다 2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위아래 식이 똑같지 않아? 그러면 얘가 크거나 같다 2배의 x-2 곱하기 x-1 플러스 5 이렇게 됩니까? 그럼 결국에 뭐 되죠? 쓱싹 이렇게 지워지죠.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잘 봐. 다시 한번 내가 얘를 산술기에 쓴다고 했을 때 자, 눈으로 암산 근호안에 미지수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플러스 x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두 개 곱하잖아. 두 개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식변형 없이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지수함수니까 응애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y축 평행이동만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조건 양수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 2배의 4에 3 더하기 x는 곱하기 4에 3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두 개 더하니까 얘네 두 개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 더 이게 더해진다면 그래서 알겠죠? 잠깐 적어놓으십시오.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고1 때 이런 거 할 때 식변형을 했던 이유가 근호안에 미지수가 없게끔. 중요한 거 두 가지야. 별표 두 개 있습니다. 별표 1, 등호가 성립하는 점. 별표 2, 근호안에 미지수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산술기 했을 때. 뭐 100% 근호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다른 형태로 치환한다든지 다른 조건이 주어지는데 열의 9은 다 이 형태입니다. 산술기하가 태어난 이유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그렇다면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그리고 연산에서의 기본은 근호안에 미지수가 없어야 된다. 지금 선생님 풀어주는 건 다 별표 쳐놓으세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케이스인데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에서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게 또 어렵냐면 전에 배운 거를 갖다 끌어다 쓸 때, 그러니까 전에 배운 게 까먹었으니까
고1 때 배웠던 걸,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까먹었으니까 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얘 같은 케이스도 뭐죠? 고1 과정에 뭐가 들어가죠? 근해 분리가 들어가죠. 결론부터 쌤이 얘기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다 잘 푸셨겠지만, 처음 시작은 잘 하셨겠지만, 당연히 시작을 어떻게 한다? 치환해서 갔겠죠? 3의 x승을 t라고 치환했다. 자, 이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수학에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토 달지 말고 무조건 하십시오.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좋은 습관, 대학생 되는 습관이야. 등급 올라가는 습관, 대학생 되는 습관. 뭐야? 뭔가를 치환했어. 반드시 제한 범위 확인이야. 그러니까 사람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 죽어서 가죽 남기고 문자는 치환돼서 제한 범위 남깁니다. 3의 x는 t로 치환해서 그럼 t가 모든 실수가 아니고 뭐죠? t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진짜로 치환했을 때 치환된 게 그냥 그대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열에 하나라도 그 하나가 수능에서 나왔는데 그게 3점짜리 4점짜리면 여러분들 와이프 남편 얼굴 바뀌는 겁니다. 연봉 바뀌는 거예요. 한 문제 때문에 최저 못 맞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었나요? 최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 최저라고 하는 케이스는 그죠? 뭐 예를 들어 2하고 뭐 이런 게 보통 최저,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겁니다. 동국대, 건국대 이런데. 그럼 나머지가 다 999 또 상관없어. 내가 2 뜨고 3 뜨고 뭐 국어랑 영어가 2 뜨고 3 떴어. 그러면 최저 맞춰서 대학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나요? 일산에서 수업했던 친구, 그 친구 아직도 이름 생각나는데 최저를 못 맞췄어. 못 맞췄는데 뭐냐면 하나가 2가 떴어. 걔가 의대를 지원해서 의대는 보통 4개합 4 이렇게 돼야 돼요. 혹은 4개합 5 이렇게 돼야 돼. 의대는 4개합 5. 그러니까 111 다 찍으란 소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하나가 그러니까 1, 2 이렇게 떠서 뭐 갔는데 그 최저 하나 못 맞췄어. 근데 그 이제 하나 뭐냐면 수학이 2가 뜬 거야. 수학 2가 떴어. 근데 수학이 2가 떴는데 그러니까는 최저 1등급하고 2등급 해서 1등급 컷이 보통 88, 뭐 2등급 컷이 뭐 79 이렇게 된다 친다면 얘가 1컷, 2컷 그러면은 3컷이 그러면 뭐 한 60, 뭐 8, 뭐 이렇게 된다 쳐봐봐 3컷이. 그러면 얘가 2등급 79 이렇게 떴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로 얘가 80, 이거 78. 한 문제도 아니고 1점. 1점. 79면 2등급인데 78이 된 거야. 1점. 1점. 근데 걔가 3번을 틀렸어. 2점짜리를. 그래서 의대 떨어졌어. 너무 억울하지? 잠 못 자겠지? 피가 거꾸로 솟죠? 그죠? 당연히 재수했죠. 또 안 됐죠. 고3 때 그 전투력, 그 느낌 그대로 그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데 그 전투력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에는 삼수했는데 의대 못 갔어. 그래서 그냥 일반 대학을 갔어. 그럼 이 친구는 얼마나, 그지? 지금도 선생님 페북이랑 같이 친구 돼 있고 가끔 걔 뭐 피도 올라오고 하는데 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내가 너무 안쓰러워. 1점. 한 문제도 아니고 1점.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목숨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선생님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그지? 선생님 지금 고3만, 지금 벌써 이제 올해 딱 해봤겠으니까 이제 21년 차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고3도 18년 차가 된 거지. 앞에 2년 동안 선생님 중고등부 같이 했으니까 그냥 그거 뺀다 치고 고등부만 했을 때 고3 이과만을 지금 18년 차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안타까운 순간에 많이 있었어요. 치환했다? 반드시 제한 범위 확인. 반드시 제한 범위 확인.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럼 얘 어떻게 되죠? t 제곱 되죠. 9x승은. 다음에 얘 t 그러면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t 그죠? 플러스 4는 0. 그럼 잘 봐봐. 얘 지수함수가 뭐가 됐습니까? 치환을 통한다.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것은 무조건 얘가 치환이 나온 이유는 쉽게 풀라고 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지수 방정식보다는 다항 방정식이 더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방정식까지 끄집어 내렸네요.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 근이 T1, T2 기본적으로 중근이든 뭐든 간에 그걸 떠나서 100차 방정식은 100개, 2차 방정식은 2개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면 T1, T2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되겠네? 그러면 얘 2차 방정식에서의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거 판별식이죠? 가운데 짝수니까 저런 거에 있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 이러면 대학 안녕. 지옥 간다는 거죠. 그죠? 안 된다는 겁니다. 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T1 나오고 T2 나오면 되잖아. 예를 들어 얘가 4 나오고 얘가 9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얘가 만족하게 얘가 3x,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다.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근은 보통 알파, 베타가 많이 쓰니까 하나를 알파라 치고 하나를 베타라 쳐. 그럼 얘 만족하게 하는 알파 뭐죠? 로그 3의 4. 얘 하는 거 2.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얘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그냥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서 이렇게 나오면 참 다행인데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얘가 9 나왔어. 그럼 3의 베타. 얘는 베타가 2. 그죠? 실근 나와. 그죠?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베타 x 값이야. 즉 얘가 x승이다 그러면 x는 2 근. 근데 얘가 하나 뭐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왔어. 두 개는 t1, t2. 이 t에 대한 이체 반응식이 서로 다른 두 개 실근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7 나왔어.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의 x승. 얘를 만족하게 하는 x값은 뭐죠? 없지요. 다시 말해서 얘는 그냥 이것만 나왔을 때 위에 거 빼고 이것만 나왔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요. 뭘 말하는 거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한데 뭐가 빠졌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죠. 양의라는 말이 빠진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냥 판별식 이렇게만 돼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T1, T2가 되면 안 돼. 안 돼.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야 여기에다 내 T1도 얘가 원래 지수 방정식이에요. 지수근 3x승이잖아. 얘도 3x승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얘도 근을 갖는 거지. 우린 T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X값을 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만 쓰면 안 되고 여기다 뭐 하는 거죠? 플러스 두 개의 조건이 더 붙는 거죠? 하나가 뭡니까? 또 플러스 하나가 예, 서로 다른 두 개는 돼야 돼. 거기다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두 근의 부. 항상 아이고 알파 베타랑 헷갈리겠네요. T1, T2, T1 더하기 T2 두 근의 부호가 합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얘 같은 케이스는 요것만 따지면 또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이고 T1이 얘가 T2가 5야. 그럼 두 개 하면 또 양수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양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마지막 조건 뭐야? 근관계에서 T2 곱하기 T1 얘도 양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게 다시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얘를 만족하는 게 하는 게 A, 얘를 만족하게 하는 게 B, 얘를 만족하는 게 C 이러면 마지막에 해. 얘를 만족하는 해집합은 뭐가 되는 겁니까? A 조건과 B 조건과 C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 공통 범위를 찾는 거죠. 주의 진짜 주의. 근의 분리에 의해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구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자, 얘 같은 케이스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얘 같은 케이스가 형태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수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 형태적으로 분석한다면 뭐냐면 밑이 같은 케이스고요. 그죠? 밑이 같다는 케이스예요. 밑이 같고요. 또 하나 밑이 미지수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풀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밑이 미지수. 자, 그러면 밑이 같다는 것은 지수끼리도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 같긴 한데 얘가 미지수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얘는 뭐 어떻게 한다? 밑이 뭐로 1이 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밑이 1이 돼도 된다는 소리예요. 미지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많이 간과하죠. 위에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다 따져야 되고요. 얘가 객관식 나왔을 때 당연히 얘만 따졌을 때 나오는 답을 보기에 당연히 넣어놓겠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보기 5개 중에 답이 없어. 그럼 보통 학생들은 아이씨 뭐야 내가 보기에 답이 없어. 그건 하늘에서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야,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는 케이스인데 보기에 내가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있어. 근데 그게 틀린 답이야. 근데 그게 보기에 있어. 그럼 뭐죠?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설령 검토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문제는 검토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풀어서 나왔으니까 답이. 그죠? 그래서 이게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에서 내는 겁니다. 답이 3번이다. 그 나머지 1, 2, 4, 5번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풀이했을 때 이거 여기서 이 함정에 빠졌을 때 나오는 답 요거 잘못 해석했을 때 나오는 답을 다 나머지 보기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수능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 뭐야? 그러면 지수가 서로 같으면 된다더라? 이거죠. 2x 플러스 10은 x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딱 보니까 2차 방정식이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은 0. 근데 선생님 여기서 근을 정확히 어떻게 알죠? a랑 미지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어? x 값들이 곱이라고 했잖아. 그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x1하고 x2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곱슬 물었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근과 계수 관계할까요? 자, x1 더하기 x2는 2고요. x1 곱하기 x2는요. 근과 계수 관계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죠? 요것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럼 답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대학 안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밑 어딨어? x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케이스? 1 되는 케이스에서도 x 플러스 1이 예를 들어 이거 끝까지 계산해 보죠. x는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대입해도 지수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밑이 1이니까 답은 1은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얘까지 얘가 x3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거 세 번째 근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answer is 뭐야?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인데 얘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고 a 값을 모르지만 곱하기 얘가 뭐였어?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a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의 주의. 연우 이해 안 돼? 어디가? 어디 부분 이해 안 돼? 갑자기 왜곡한 거지? 아니 이게 x 값들의 곱이 5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그때 뭐 a 값 그러니까 이거 값이 5라고. x 값들의 곱이 자료로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14번. 약식으로 좀 적을게요. x.
자, 이걸 마지막으로 수원은 우선 지수함수 부분에서는 1단락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뭐 로그 함수겠죠? 자, 갑니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자, 우선 요거부터 좀 해석을 할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계. A 캡 B가 A다. 뭘 말하는 거죠? 포함 관계를 보면 두 개의 교집합이 B라는 소리는 B가 A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가만히 딱 보면 얘가 지금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 얘도 뭐 이렇게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뭐죠? 이렇게 사이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됩니까? 디자인을 해보고 가는 거야, 디자인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다 등호 없으니까 뭐가 되든 간에 다 뻥뻥 뚫려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이랬을 때 큰 집합이 뭐가 된다? A가 되고 작은 집합이 B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야 A하고 B의 교집합이 B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여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A는 따로따로 풀어야 되겠다. 자, A는 어떻게 나오죠? 얘는 그냥 나와 있죠.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를 그 머릿속에 생각해 한 3 정도. 그럼 얘보다 더 큰 수니까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1, X, A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건 나왔다. 1, A 이렇게 되겠죠. 하나씩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다음 B 갑니다. 자, B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얘도 아까처럼 EX를 뭐로? T로 치환합시다. 치환 나왔습니다. 뭐 제한 범위 확인. 반드시 필요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 조금만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2의 X 플러스 2승은 2의 X승 곱하기 2의 4승이죠. 4. 3 곱하기 4, 12. 그죠? 그러면 얘식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 작다.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t 빼기 4, t 빼기 8. 작다. 그러면 t가 4, 8. 4, 8. 대학 안녕. 그죠? 얘는 무슨 축이야? X축이야? 얘는 t야? 그죠? 다른 세상 애들이야. t가 얘였어. 그럼 2의 x승 4, 8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래서 다시 뿅.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과정 제대로 써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림 이상해지잖아. 4, 8. B가 더 큰데. 문제가 잘못됐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4와 8은. 그래서 x의 범위는 뭐죠? 2와 3. 됐다. 2와 3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랬죠? 이렇게 수위선에서 하나 그려놔.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 대소, 두 번째 등호. 자,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큰 거잖아. 그럼 이렇게 크다죠. 그리고 뭐다? 등호를 생각해. A가 쫄래 작아져서 A가 3이 돼도 B가 A 안에 포함되느냐? 뻥뻥 둘 다 뚫렸으니까 되죠? 등호. 그죠?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얼마다? 3. 아까도 말했지만 등호가 성립하는 점이 최소값.